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미 회담 또 남북 관계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제 다시 재개된 고위급 회담 얘기부터 잠깐 나눠보도록 네. 하죠. 오늘 어떤 문제가 주로 의제로 논의가 됩니까?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명균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이제 판문점 선언이 있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에 나온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문제, 이것이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판문점 선언과 그 이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한 것이 이제 분야별 회담 일정을 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회담이 나올 수 있고 적시자 회담이 나올 수 있고 체육 회담 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 세 가지 분야별 회담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적십자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고 체육 회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우리 이제 남북 단일팀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담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예. 그다음에 군사회담도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남북 간에 지금 오해가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도 군사회담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4.27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나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15 공동 행사, 이게 이제 지금 6월 1일인데 6.15 공동 행사면 지금 만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급하게 아마도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북미 회담 이후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이 곧바로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의제에 오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문제와 북미 관계 문제가 약간 좀 안 맞는 문제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남북미 종전 선언을 협의하기에는 남북 장관들이 협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남북미 종전 선언 문제는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조명균 장관이 아침에 나가면서 말을 하기를 북미 회담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되기는 그런 토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북미 관계 부분하고 남북 관계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오늘은 남북미 종전 선언 이야기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계속 우리 군사 훈련 예고가 돼 있었고 이미 한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뭐 갑자기 뭐 문제를 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그래서 이 고위급 회담이 무산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8월 달에도 일치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지금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아예 만나서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렇죠. 예, 알고 있어라라고 하면 그때 가서 문제 안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회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맥스 선더 훈련이 이제 5월 11일에서 시작돼가지고 5월 25일 날 하는 훈련인데 이것을 5월 16일 날 문제를 삼았어요. 훈련이 시작된 다음에 이제 한 5일 지나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뜨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연합 공중훈련,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F-22 전투기 8대가 참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 분명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4월 27일 4.27 판문점 선언에 위반한다. 이것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말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고위급 회담을 취소해 버렸기 때문에 예. 북한도 좀 과도했고 그에 앞서서 어떤 북한이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사실 남쪽에서 생각해 볼 문제고 이런 문제가 오해가 있었다면은 이거는 회담을 통해서 푸는 게 낫겠죠. 예. 아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미 회담에 앞서 열린 뉴욕 담판도 상당히 진전을 이룬 것 같고요. 네. 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백악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친서를 들고 온다고 하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 친서가 아주 양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큰 내용들을 담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서너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2일로 예상하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도 친서에 포함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예.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북한이 이제 원하는 게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설명은 좀 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인 분량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문장이 전체적으로 뭐 6문장 뭐 크게 패러그래프로 봐서 한 7패러그래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현재까지 이 북미회담, 뭐 실무회담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되게 잘 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폼페이오 장관의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앞으로 뭐 큰 변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으로 변수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뭐 제가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네. 지금 며칠 동안에 벌어진 일을 봤을 때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 틀리는 경우가 예. 많았어요. 예. 이제 특히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틀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사실 다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사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반전이 거듭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진전이 저는 있었다. 그동안 계속해서 발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북한, 미국에서 국제사회가 지금 이 북핵 문제를 바라보면 비핵화로 이제 집약이 될 수 있어요. 비핵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비핵화를 하면 언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핵화는 한 거고, 비핵화를 하면 너는 뭐 해줄래? 이거에 있거든요. 이제 상응 조치. 이제 그게 체제 안전 보장인데 북미 수교 어떻게 할 건지, 평화협정을 언제 해줄 건지. 제재가 문제라서 지금 경제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제재는 언제 어떻게 풀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국제사회 언론, 뭐 미국 언론은 거의 100% 그렇고요. 비핵화만 얘기하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북한의 불만이었는데 최근에 며칠, 2, 3일 사이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진전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북 제재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비핵화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제재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발전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냐. 이미 제재 한번 발표도 미뤘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추가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보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 기존의 제재를 풀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고 북미 간에 상당히 대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미국이 말하자면 강대국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비핵화는 해 이렇게 계속했기 때문에 북한이 나름대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좀 불만이 있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제재 해제라는 말이 나오고 또 빨리 되는 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짝 더 나간 측면도 있습니다. 네. 비핵화에는 미사일도 포함된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ICBM 폐기를 언급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네, 봅니다.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미사일은 이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거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중장거리와 장거리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과 중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 이상은 괌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알라스카라든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미국이 비핵화라는 말에는 이것도 포함이 당연히 돼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 전체를 다 폐기하라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거리, 단거리까지 포함하면은 북한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장거리 이상으로만 한정이 된다면 북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은 분명히 협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이제 외무장관 만나서 그렇죠. 지금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세하에 네. 새로운 방법으로 풀겠다. 그렇습니다. 새로운이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그렇죠. 어떤 걸 혹시 구상하는지 아니면 이 새롭다는 거를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지. 그것은 이제 4월 27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판문점 우리 남측구로 내려왔잖아요. 예. 거기서 방명록에 새로운 시대가 출발점이 이곳이다. 아하. 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새로운 시대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새로운 정세는
북한과 미국이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싸우고 하는 위협하는 그런 정세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세, 그러니까 한반도 지형이 평화적인 국면으로 변화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5월 10일 날 그때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언론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발표가 됐는데 예.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하셨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예.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대안이 지금 말한 새로운 방법과 일치하는 게 일치하는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는 동시적으로 풀어야 되고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말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네.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아마도 뭐 단계적인 부분에서 좀 동시적인 이런 것들이 가미된 어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방법 이런 것일 텐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정보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